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추상화에 대한 이해와 스케치북 앱을 활용해 추상화 표현하기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작품을 한 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이 그림은 잭슨 폴록이라는 정말 유명한 화가의 넘버 17A라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2021년도에 약 3천억 원에 판매가 된 그림이 조금 비싸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잠시 작품 감상 시간을 드릴게요. 정답은 선생님 실망했나요? 이게 바로 추상화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그렸는지 잘 모르게 그리는 것.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그러면 왜 화가들은 뭘 그렸는지도 알아보기 힘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3천억 원이라는 높은 가치를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볼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화가들이 언제 처음으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화가 나타나기 이전 1800년대 초까지의 미술이란 초상화, 정물화, 역사화, 풍속화를 의미했어요. 현실에 있을 법한 대상, 존재할 법한 대상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죠. 우리한테 꽤나 익숙한 형식의 그림들이죠.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1839년에 화가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사진기가 발명된 거예요. 이제 똑같이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사는 화가들도 많았어요. 그런 화가들한테 사진기의 발명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수 있어요. 밥줄 다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고민하게 돼요. 회화는 사라지는 걸까? 똑같이 그려야만 그림인가? 그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의 끝에 화가들은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있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사진기가 표현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처절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화풍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추상화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과거와 전통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름의 깊은 고민과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추상화의 시작은 예술계에서는 혁명과도 같았어요. 그런 화가들의 노력의 가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몇몇 작품들은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추상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해가 조금 됐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3명의 추상화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 더 추상화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화가는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추상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화가예요. 그래서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칸딘스키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최초의 추상화입니다. 1910년도에 그려졌고요. 수채화로 그려졌어요. 아주 자유로운 구질이 특징인 그림이죠. 이 그림도 칸딘스키의 비교적 초창기 추상화 작품이에요. 칸딘스키는 초창기에 수채화를 이용한 추상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그림들은 칸딘스키의 대표작들이에요. 왼쪽은 즉흥 시리즈 중에 하나고 오른쪽 그림은 구성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즉흥 시리즈는 추상화지만 자세하게 보면 구체적인 형상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그림 안에서 한 쌍의 연인을 찾을 수 있어요? 잘 보면 한 쌍의 연인이 있어요. 어서 와요. 결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왔어요.
이제 벌써 혹시 다 참석이 된 것 같네요. 이 가운데 아래쪽을 보면은 한 쌍의 연인이 있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다리 위에 서 있죠. 이 남자는 칸딘스키 본인이고 이 여성은 칸딘스키의 11살 어린 여자친구인 윈터입니다. 이 다리 옆에 보면은 두 척의 작은 배가 있는데 노가 막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배가 쓰러지기 직전인 거죠. 배 위쪽을 보면 잔잔한 계곡물이 흐르는데 그 계곡물이 오른쪽으로 가면 폭포처럼 막 쏟아집니다. 급류가 되어서. 그리고 위에 보면 기차길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막 뒤엉켜 있어요. 오른쪽의 그림은 칸딘스키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직선과 곡선들 그리고 크고 작은 원들이 공간에 흩어져 있는데 원 안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풍부하게 칠해져 있어요. 공간 안에 음악의 선율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강렬하죠? 대비를 아주 강조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얇은 선들이 많은데 선들이 4개, 5개씩 모여 있어요. 이 선들을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혹시 있나요? 그렇죠. 악보 같죠? 그래서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악보를 만들듯이 음악을 설명하듯이 작품을 만든 화가입니다. 이런 귀여운 그림도 그렸어요. 제 방에 걸어놓고 싶어요. 다음으로 볼 작가는 피에트 몬드리안이 차가운 추상의 거장이라고 불리는데 추상화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으로 나뉘는데요. 차가운 추상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몬드리안 그림처럼 질서와 균형 그리고 이성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차가운 추상화고 뜨거운 추상은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그려진 추상화예요. 칸딘스키도 조금 전에 봤던 뜨거운 추상 화가에 속하는 그림들이죠. 몬드리안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작품들이죠. 몬드리안은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5가지 색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5가지 색상을 조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이 5가지 색상을 절대적인 색깔, 아주 중요한 색깔로 봤어요. 이 오른쪽 그림은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작품인데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광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으로 보니까 이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예요. 광장의 모습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림인 거죠. 몬드리안이 처음부터 이런 단순한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에요. 몬드리안의 그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첫 번째 나무를 보면 색상도 굉장히 많죠. 5가지 색상 이상의 색깔을 썼습니다. 형태도 굉장히 사실적인 형태도 들어가 있고 풍부한 회화적인 그림을 그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미지가 해체되고 단순화돼서 마지막에는 조형 요소만 남은 점선면, 색채, 조형 요소만 남은 차가운 추상화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작품은 이 몬드리안이 68세 되던 해에 뉴욕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신나게 들으면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당시의 뉴욕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어요. 밤에는 네온 사인들이 막 엄청 많고 바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활기찬 뉴욕의 분위기를 몬드리안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좀 가볍고 이전 그림보다 활기찬 느낌이 느껴지죠. 이전에 있었던 검은색 두꺼운 선들이 다 없어졌어요. 좀 가볍고 활기찬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은 그 당시 1940년대 뉴욕 지도예요. 지도와 그림이 비슷하죠. 지도에서도 영감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몬드리안 작품들은 패션, 제품, 건축에도 많이 응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작가는 잭슨 폴록인데요. 액션 페인팅의 창시자입니다.
드리핑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드리핑 기법이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감이나 페인트를 바닥에 막대기나 붓으로 막 뿌려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뿌립니다. 그런 뿌리는 기법을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잭슨 폴록은 완성된 작품은 작품의 일부분이고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 행위 자체를 예술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 예술, 그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첫 번째 그림 넘버 5, 뭐 형태이름 같죠? 이 그림은 2006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1315억에 거래가 된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현재 2023년 현재 5번째로 비싼 그림, 전 세계에서 3천억 원에 재작년에 거래가 되었죠. 처음부터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에요. 잭슨 폴록이. 잭슨 폴록의 20대 초반 그림인데요. 분위기가 묘하죠. 잭슨 폴록은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는데 양부모들이 잭슨 폴록이 어린 시절 폴록을 두고 또 떠나요. 2번 버림받은 사람이. 그래서 오른쪽에 자화상을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 그린 자화상이지만 얼굴을 보면 9살에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로 자신을 표현을 했죠.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를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잭슨 폴록의 그림의 규모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그림도 보면 가로 길이가 5m 30cm죠. 굉장한 에너지가 많은 화가였던 것 같아요. 가을 리듬이라는 작품인데 가을 느낌이 나는 색깔을 아주 그냥 마음껏 버무려 놓았는데요. 선생님은 잭슨 폴록 그림을 보면 좀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느껴져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이 그림은 위에 그림은 벽화예요. 아파트 벽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더 커요. 가로 길이가 6m 5cm. 그런데 이 그림을 하루 만에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에너지죠. 아래 그림은 잭슨 폴록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시도하던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잭슨 폴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어요. 피카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담감도 많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이 많아서 그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렸던 작품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작품을 할 시기에는 더 술도 많이 마시고 폭력성도 많이 보이고 조울증 증상도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은 굉장히 위대한 화가가 되었지만 폴록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해요. 44살에 이른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위대한 화가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좀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의 추상화 작가들의 그림들을 좀 봤는데요. 어떻게 추상화랑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드나요? 조금은 친숙해졌을까요? 아직은 좀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추상화를 즐길 수 있는 눈과 감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반짝이는 강물,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까만 하늘에 은은하게 빛나는 별들.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 조각씩 떼어다가 액자에 넣어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은 이 모습이 마치 추상화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풍경도 보면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점선면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추상화 작품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을 또 볼까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부서진 타일에서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빗방울이 만들어낸 동심원에서는 칸딘스키의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공사장에서 만난 이 녹슨 철판에서는 잭슨 폴록의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상화 작품들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요점은 추상화 작품을 볼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사진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저녁 노을을 볼 때 느껴야 하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두가 다 다르게 느끼겠죠. 어떤 사람은 이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저처럼 가을 타는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고 좀 쓸쓸하다, 좀 슬픈가,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추상화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전까지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작가가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놓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추상화는 그게 바뀐 거죠. 작가는 그림 안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해석의 권리를 관객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물론 그 해석의 권리가 다소 부담스럽고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추상화 작품들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추상화를 직접 그려볼 겁니다. 스케치북 앱을 활용해서 추상화를 그려볼 건데요. 시범 동영상을 본 후에 같이 작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